40년 버스 운전기사였던 제가 67세에 처음 멈춰서서 선택한 길.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고 시동을 끄면 항상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잠깐의 고요가 찾아오고 다시 다음 운행을 위해 출발하는 시간. 40년 동안 저는 그 고요를 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출발 전에 잠깐일 뿐이었죠. 그런데 67세가 되어 진짜로 버스를 세워야 하는 날이 오니까 그제야 알겠더군요. 아, 이게 진짜 멈춤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 멈춤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끝으로 느낍니다. 특히 평생 같은 일을 해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직함이 사라지고 출근할 이유가 사라지고 하루의 리듬이 사라지면 내가 누구인지도 함께 흐릿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상 멈춰보니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은퇴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돈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삶을 실제로 살아보면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시간, 관계, 건강, 그리고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비로소 은퇴 후 삶이 안정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40년 동안은 무조건 일어나면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는 느낌. 그런데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멈춰선 김에 처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길을 생각해 보기로 했죠.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중심에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입의 완전한 단절을 막는 것. 둘째, 몸을 계속 움직이는 일. 셋째,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 되기 쉽습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본 사례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례,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 기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처음 1년은 여행도 다니고 쉬었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없다는 느낌. 결국 그분은 아파트 단지에서 오전 시간대 셔틀 운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생활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몸을 쓰니까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은퇴 후 일은 생계보다 리듬을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 취미가 직업이 되는 순간. 또 다른 분은 정비기사 출신이었는데 은퇴 후 집에서 자전거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 자전거를 무료로 봐주다가 나중에는 작은 수리 공간을 열었죠. 크게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매일 몇 명씩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고쳐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하답니다.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은퇴 후에는 돈을 버는 일보다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이 더 중요하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취미든 경험이든 뭔가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훨씬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사례, 준비 없이 은퇴하면 관계부터 끊긴다. 반대로 준비 없이 은퇴한 분도 있습니다. 한 직장 선배였는데 은퇴 후 완전히 집에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편했는데 점점 사람 만나는 일이 줄고 몸도 덜 움직이고 결국 건강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그러시더군요. 돈은 준비했는데 생활은 준비 안 했다. 은퇴 준비는 통장만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일주일에 23일은 고정된 외출 일정 만들기. 몸을 쓰는 활동 하나 정해두기. 사람을 만나는 이유 만들기. 소액이라도 계속 들어오는 수입 구조 만들기.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은퇴는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60대 이후에도 20년, 길게는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이제 쉬어야지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요즘은 은퇴보다 전환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직업이 바뀌는 거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저 역시 67세에 처음으로 멈춰섰지만 그게 마지막 정류장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가 노선을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얼마나 천천히 갈지, 누구와 함께 갈지. 40년 동안은 정해진 노선을 달렸다면 이제는 제가 노선을 그립니다. 은퇴 준비를 아직 멀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꼭 돈이 많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속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버스를 세우고 이제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면서 천천히 가는 것. 그게 은퇴 후 삶이 아닐까요? 40년 운전대를 잡았던 제가 67세에 처음 멈춰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은 정류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류장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걸요. 사람은 오랫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움직이고 비슷한 패턴으로 하루를 보내면 뇌가 그 리듬에 맞춰 작동합니다. 이를 일주기 리듬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죠. 문제는 은퇴 후 이 리듬이 갑자기 사라질 때 생깁니다. 출근 시간이 없어지고 일할 이유가 없어지면 수면 시간부터 흐트러집니다. 수면이 흐트러지면 식사 시간이 흔들리고 활동량이 줄고 결국 기분과 에너지까지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와 연결됩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줄고 우울감과 무기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감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해결 방법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일정한 리듬을 다시 만드는 것. 이게 은퇴 후 삶을 안정시키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아직 나는 활동 중인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인 가벼운 노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감, 치매 진행 속도, 신체 기능 저하가 모두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 3회 이상 외출하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단한 활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헬스장에 매일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뇌는 규모보다 반복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역할을 가질 때 뇌의 가소성 변화 가능성이 유지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가 굳는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연구는 다르게 말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소규모라도 일을 하면 뇌는 계속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즉, 은퇴 후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뇌도 정말로 활동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쓰인다라고 느끼면 뇌도 그에 맞춰 유지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직업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의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손주를 돌보는 역할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동네에서 무언가를 고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주일에 2번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나는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시대에 60대 중반에 완전히 일을 멈춘다면 앞으로 20년 이상을 보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무 전문가들도 은퇴 후 전략을 이렇게 나눕니다. 완전 은퇴가 아니라 단계적 은퇴. 전일 근무에서 부분 근무로 이동. 고정 수입이 아니라 보조 수입 구조 만들기.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뇌는 나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이 인식이 자존감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 활동량의 NEAT입니다.
영어로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운동이 아닌 일상 움직임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물건 정리, 간단한 노동 같은 것들이죠.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면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결국 병원 이용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가벼운 일이라도 계속하는 사람은 근육 유지가 훨씬 잘 됩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크게 4가지입니다. 일정한 생활 리듬 유지, 작더라도 지속적인 역할, 사람과의 연결, 가벼운 신체 활동의 반복. 이 4가지는 감성적인 조언이 아니라 뇌과학 노년학 건강 연구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40년 동안 운전대를 잡고 달리던 사람이 멈춰 섰을 때 가장 두려운 건 이제 나는 쓸모가 없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실제 사례로도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사라질 때 빠르게 늙고 역할이 유지될 때 천천히 늙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선택해야 할 길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멈추는 길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길, 전속력에서 저속 주행으로 바꾸는 것, 매일 출근해서 주 23일 활동으로 바꾸는 것, 큰 책임에서 작은 책임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만 해도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구조를 만들었는가? 버스를 오래 몰다 보면 알게 됩니다. 완전히 시동을 꺼버리면 다시 걸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회전이라도 유지하면 언제든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도 비슷합니다.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 아주 천천히라도 계속 움직이는 것. 그게 60대 이후 인생을 가장 안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